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최남권입니다. 오늘은 지주 업종 내에서 LG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는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요. 5월 27일에는 LG와 LX로 분할이 돼서 거래가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그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실적에 대한 리뷰를 해보면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영업이익 보시는 것처럼 1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증가를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센서스 7,040억 대비해서 42% 상회를 했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가장 큰 요인은 자회사로부터 수취했던 그 배당이 확대 기인을 합니다. 주요 상장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총액은 2,098억 원에서 2020년에는 4,039억 원으로 거의 2배 이상 그 증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실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첫 번째로 핵심 자회사인 LG CNS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8.4%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5% 성장을 했습니다. LG CNS의 성적이 좋았던 부분들은 외부 고객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금융이나 공공 부분에서의 사업 기회가 증가를 했다라는 측면입니다. 확실히 그 맥커리로 지분이 넘어간 이후에는 좀 더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발전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비상장 회사는 S&I 커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건물 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7%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4.9% 성장을 해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그 LG그룹을 말씀을 드릴 때 계열 분리라는 이런 이벤트는 구조 개편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계열 분리를 위한 그 인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 달 동안 LG의 주가는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런 상승률은 지주 업종 내에서도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적 분할과 계열 분리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는 지난 2월에도 그랬고 4월에도 그랬고 이번 인적 분할의 의미는 계열 분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계열 분리 공시한 이후에 LG그룹의 의사결정이 빨라졌다라는 점이고요. 첫 번째로는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에 대한 신설, MC 사업부에 대한 처분 등의 굵직한 의사결정을 단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성장에 대한 갈증도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금성 자산 1.7조 원을 활용을 해서 M&A에 대한 성과를 조만간 도출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런 그 의사결정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결국은 계열 분리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그 달성이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후에 이 성장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보시면서 LG그룹에 대한 투자 판단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할 직후에 LG와 LX의 주가 수준이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분할 이후에 존속 LG와 신설 LX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정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LG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그 나부 평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상장사 기준으로는 대략 39조 원, 그리고 비상장사 기준으로는
약 3조 원 정도의 가치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현금성 자산 기타 등등등 따졌을 때 뭐 대략 나부는 한 22만 원 정도, 그 주당 나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도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LX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1조 1,600억, 그리고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PBR 1배를 줬을 때 이 정도의 가치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는 요 현금과 브랜드 로열티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을 했었을 때 대략 주당 나부는 21,0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주사들은 여기에서 계산이 되어 있는 나부 대비해서 한 40% 정도의 할인이 된 수준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대략 분할 이후에 큰 그림에서의 변화가 없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아마도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X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3,000원, 14,000원 내외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부의 주주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니 적정 나부가 21,000원인데 왜 이 정도의 가격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주장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주사들이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할인율을 좁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온전히 회사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장 자회사들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유지를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이런 어떤 현금을 어떻게 성장이라는 부분에 투자를 할 거냐, 그리고 비상장 회사는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정도의 수준으로 IPO를 할 거냐라는 이런 다양한 컨디션이 그 부합이 됐었을 때 할인율을 좁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LG도 그렇고 LX도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는 이거 이상으로 더 주가가 오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레벨에서 관망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그 전략의 변화에 대한 주목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어떻게 신사업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릴 것이냐가 이런 할인율에 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도까지 이 부분은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LG와 LX에 대한 그 투자 판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